고등수학이 제공하는 고등수학 특강 확률과 통계의 그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산 확률 함수하고 연속 확률 함수에 있어서의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의 특징과 계산 방법, 실제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확률 함수의 이산과 연속 확률 함수의 특징을 알아봤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이산 확률 함수하고 연속 확률 함수는 확률 변수들이 사실 이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제한된 유한계의 숫자라고 일반적으로 i가 1부터 n까지다, n개까지다 유한계를 전제로 하면 사실 무한계도 논리적으로 가능하긴 해요. 근데 이제 고등수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한계인 걸 전제로 해가지고 주로 이제 설명을 하고 문제 출제됩니다. 연속 확률 함수에 있어서는 이제 확률 변수 값이 무한대의 범위 속에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y가 3이다. 이게 상수함수죠. y가 2x다. 1차 함수죠. 확률 변수가 이러한 함수값을 가지도록 분포한다라고 하면은 상수함수는 이렇게 x축에서 x축과 나란한 즉 3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x축에 수평한 직선이 이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함수값에 있어서 이것이 무한대 구간일 때, 이 구간에 있어서 무한대 구간에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이 모든 확률값을 다 더한 것. 이것은 1이 되죠. 이것이 이제 즉 적분한 것이죠. 이것은 1이 됩니다. 이런 속성을 가져요. 그리고 fx는 반드시 이제 이 x축보다 즉 x축은 뭐예요?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이죠. 보다 크거나 또는 0이다. 라는 것이죠. 즉 확률값이 논리적으로 0 이상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률이 0보다 작은, 즉 음수인 확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배제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서도 확률은 0 이상이어야 된다 라는 것이죠. 0과 1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다라는 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제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의 어떤 그 확률 변수에 있어서의 계산 공식을 알아봤습니다. 한번 문제를 적용해 볼까요? 간단한 사례를 가지고 그 논리를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산 확률 함수의 사례 문제를 간단히 보면요. 철수라는 사람이 좀 그 머리가 나빠가지고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하면은 돈을 버는데 그날 수입이 달라요. 그 철수가 일을 해서 돈 번 날, 돈 번 날에 하루 수입을 확률 변수로 놨어요. 그러면 이거는 x는 하루에 돈을 번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총 5번의 확률 변수가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정의구역을 우리에게 5개의 구간에서 제한을 해보죠.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존재할 수 있는 범위를 5개의 사건 범위 내로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철수가 돈을 버는 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어떤 날은 0원, 그 다음에는 6만원, 그 다음에 10만원, 14만원, 20만원 이렇게 5건 발생했어요. 철수의 기존의
일을 한 날들을 쭉 분포를 보니까 영혼을 번 날이 전체 일에서 수입을 발생시킨 날 중에서 수입은 이제 0 이상이 되겠죠. 0인 날도 있고요. 일을 했는데 수입이 없는 날이 있어요. 그것이 전체 10%, 즉 0.1이 있고요. 그 다음에 6만 원을 번 날은 0.2, 20%, 10만 원을 번 날은 0.4, 14만 원을 번 날은 0.2, 20만 원을 번 날은 0.1만큼 이 확률 값이 부여되어 있다.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이산 확률 함수가 되겠습니다. 개별적인 확률 변수 값들에 대해서 확률 값을 계산해서 부여했으니까요. 이것들이 이제 실수 범위 내에서 확률 변수 값이 부여된 것이고 0 이상의 확률 값들이 각각의 개별 확률 변수에 대해서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투입이 되고요. x가 투입이 되고 px 이것이 산출이 되죠. 이 투입과 산출의 대응관계 이게 함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산적인 확률 함수다. 확률 길이랑 함수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에 있어서의 우리가 그러면 기대값과 분산, 표준 편차를 한번 간단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대값은 어떻게 계산한다? 0과 0.1을 곱해요. 네? 그 다음에 6과 0.1을 곱해요. 그 다음에 10과 0.4를 곱해요. 14와 0.2를 곱해요. 20과 0.1을 곱해요. 아주 쉬워요. 그 다음에 각각의 곱한 값을 다 더해줘요. 5개의 항을 다 더해줍니다. 다 더해줘요. 단순 산수죠? 유당량 산수입니다. 계산기 짝짝짝짝 두들기면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제가 안 해드립니다. 그 계산해 보니까 얼마 나오더라? 10이 나오더라. 10. 기대값이 10이에요. 평균값이 10이에요. 자, 그럼 이 10이 뭘 의미하느냐? 철수가 무작위로 어떤 돈을 벌러 나갔는데 철수가 오늘 얼마 벌까?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기대값이 10만 원 정도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있어요. 예측. 자, 여기서 표현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10만 원일 것 같다. 그리스리하다. 이러죠, 우리말로. 우리 한국말이요. 뭐뭐 같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죠? 자기 나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러죠? 나 너 사랑해. 이러지 않아요. 네? 맛있어. 이거 음식점 맛집에 갔더니 사장님이 손님한테 이거 맛있습니까? 어땠어요? 그러면 맛있는 것 같아요. 이래요. 그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데도 맛있으면 맛있는 거지 맛있는 것 같다라는 건 뭐예요? 라이클리후드 아닙니까? 확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확률적. 한국인은 이렇게 확률적 표현에 아주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막상 수학에 들어와서 딱 확률하자 그러면은 나 포기할래요. 그리고 그냥 엎어져 버리죠. 전멸해 버려요. 자, 확률적인 표현입니다. 확률적. 그러니까 철수는 이민을 나가면 10만 원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예측하면 못맞을 것 같다. 10만 원이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의 변화도요. 매일의 주식이 확률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철수가 돈을 버는 날마다의 어제 10만 원 벌어서 올해도 10만 원, 어제 5만 원 벌어서 오늘 10만 원 이게 아니라 개별 돈 버는 것들이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그 돈 버는 것의 가능성들은 10만 원을 벌건 만 원을 벌건 7만 원을 벌건 모든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동일한 발생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때 채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확률값을 가지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랜덤 베어리블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대값은 10만 원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분산은 뭐냐? 분산 VX. 이번에 그냥
무시무시해. VX. 분산은 뭐냐? 베어리언스죠. 확률 변수의 분산은 뭐냐? 자, 여기서 공식에다 딱 적용해요. 공식에다. 분산. 이렇게 하면은 개별 xi에 개별 xi죠. 0에서 기대값 10을 빼요. 0 빼기 10이에요. 0 빼기 10. 그것을 제곱해요. 그럼 100이죠. 100에다가 그러니까 0 빼기 10을 제곱한 다음에 여기다 뭘 곱하래요? 확률 0.1을 곱하래요. 이 작업을 다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6에서 6에서 10을 빼요. 6에서 10을 뺀 다음에 제곱을 하고 0.2를 곱하고 요런 작업을 20까지 하는 거예요. 20에서 10을 빼고 제곱한 다음에 0.2를 곱하고 이거 다 더해요. 이거 다 더합니다.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더라? 126.4.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시그널로 표현한 방식으로 가면은 야, 이거 좀 계산이 복잡하다. 또 단순할 수 있는 방법 없냐? 라고 찾은 게 이 방법이 되죠. 이 방법. 개별 확률 변수의 값을 제곱한 것에다가 확률 변수의 확률 값을 곱한 것을 다 더해요. 다 더해요. 그것이 이 x제곱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이 값, 여러분 이 의미를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기대값 스테이스 이게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0의 제곱 0의 제곱 곱하기 0.1이에요. 0.1 0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6의 제곱 곱하기 0.2에 쭉 이런 식으로 나와요. 20의 제곱 곱하기 0.1 이렇게 다 더한 다음에 얼마를 빼래요? 기대값 원래 얼마 나왔죠? 10 10의 제곱을 빼요. 10의 제곱 여기서 10의 제곱을 빼요. 이렇게 해요. 이게 이제 간단 공식으로 또 그러니까 이 방법도 사용하고 이 방법도 사용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분산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확률 함수에 있어서 확률 변수의 분산값이 되는 식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뭐 간단하죠. 루트 씌워버리면 되죠. 126.4에 루트를 씌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분산값이 계산해 보니까 이걸 다 계산해 보니까 126.4가 나왔고 표준 편차는 루트 126.4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연속 확률 함수에 있어서의 자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 한번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보죠. 어떤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분포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죠.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여기서 0부터 2 사이에 0과 2 사이의 구간에 있어서는 2분의 x의 함수값을 가지고요. 그 이외의 구간에서는 0의 값을 가지다.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발생 가능성 제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 조심할 것이 여기 등호 부분이에요. 부등호와 등호의 부분인데, 자 여기서 0 이상이죠. 근데 0보다 크거나 2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보다 작은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등호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이 확률 변수의 확률 함수에 영향을 미치느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거 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등호가 들어가는 것은 특정한 점이거든요. 그죠? 확률 변수가 특정한 점에서요. 특정한 점에서의 연속 확률 변수의 특정한 점에서의 확률 값은 얼마다? 0이라고 했어. 0은 no difference.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호가 있냐 없냐 차이점이 없다. 자, 사실 수포자들은요 개념을 그냥 주어진 대로 공식을 외워가지고 문제에 적용만 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사실 이런 논리 체계를 쫙 깨뜨려야 돼요. 왜 만들어졌냐? 왜?
왜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저 뭐 단번하다가 요약 써가지고 공식 달달 넣어가지고 문제 적용하는데 문제 조금만 돌리면 그냥 팍 헷갈려 그러고 아이고 안 돼. 나는 내 머리가 안 돼. 나는 왜 이런 머리가 태어났지. 나는 수학을 포기할 운명인가 보다. 운명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자라고 해서 수학이요 안녕 이러는데요. 공부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당신의 머리가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원리에 조금 더 닦아요. fx가 0부터 2 사이에 있는 구간에 있어서 이제 뭐 등호를 무시해버려도 된다라는 것이 연속함수의 형태의 특징이죠. 있고 없고 등호의 있고 없고의 구간에 있어서 있고 없고는 확률값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2분의 x의 확률함수, 확률 분포함수의 기대값은 0부터 2 구간에 있어서의 함수값에다가 함수값 2분의 x에다가 확률 변수값 곱한 것을 접근하는 것이죠. 0부터 2 구간 사이에서 접근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 부분을 접근하면은 2x 제곱이죠. 2x 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 곱하기 2분의 x 제제곱이 되고요. 6분의 x 제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x 2 구간 이것이 0부터 2 구간에 있어서의 접근을 하라는 거니까 0.1 때는 그 제로가 되어 버리니까 2를 x에다 대입하면은 8이 되죠. 그러면 6분의 8이 6분의 8 빼기 0이니까 6분의 8이 접근값이 되는 거예요. 즉 면적이 나와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기대값이고요. 자, 기대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기대값이 6분의 8로 나왔어요.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되냐? 분산 공식에다 그대로 적용해버리죠. 자, 분산 공식을 적용을 해버리면 연속 확률 에서 이렇게 되면 x-μ의 즉 기대값을 제곱한 것을 함수값 을 곱해요. 그것을 접근한데 이것을 그대로 이산 확률 함수에 있어서의 분산 공식하고 그대로 가도 된다. 가도 된다. 네. 가도 된다. 왜? 일정한 구간 내에서 특정한 실수 구간 내에서 함수값을 즉 구한다. 즉 확률의 통계값을 구하기 때문에 이산 확률 변수의 분산값을 구하는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도 된다. 이렇죠. 그러니까 그대로 적용하면은 이 x 제곱의 마이너스 기대값의 제곱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그대로 0부터 2 인테그랄을 해가지고 x의 제곱을 적용한 거죠. 네? 아까 기대값과 달리 오른 제곱을 확률 변수 값을 제곱한 다음에 함수값 곱해가지고 그것을 0부터 2까지를 인테그랄 하는 거죠. 정적분하는 거죠. 그래서 정적분하면은 6분의 8에 8분의 x의 4승 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0부터 2 구간까지니까 거기 그 다음에 6분의 8 기대값을 제곱한 다음에 그것을 빼주면 0.231이 나옵니다. 직접 계산해 보실 거예요. 단순 작업이니까요. 자, 여러분들의 교과서에 분산,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의 기본적인 법칙, 특징이라 해가지고 이런 공식들이 나와 있어요. 뭐 교과서에 그대로 있어요. 교과서를 안 봐서 모른다고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한 당신, 수학 교과서. 좀 가까이 해주세요. 자, 여기서 보면은, 교과서 수에 대한 공식들을 보면요. 기대값이 이렇게요. 어떤 상수값, 실수의 상수값 A를 가질 때 확률 변수 대신에 확률 변수가 있을 때 변하는 값이 아니라 고정된 상수값이죠. 1이든 3이든 2분의 1이든 10이든 100이든 고정된 상수값을 가질 때 기대값은 이대로 A가 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산 확률 함수에 있어서 기대값 X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상수함수라는 거죠.
상수함수 점점점들이 딱 고정되어 있다. 그럴 때는 어떤 확률 변수를 취하더라도 어떤 시도를 하더라도 사건은 반드시 그 상수값이 발생한다. 이 논리고요. 예. 그 다음에 확률 변수에다가 상수 2를 곱했다. 3이든 5든 곱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 그거는 기대값에다가 상수를 곱한 거와 같다. 아,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ax 플러스 마이너스 b 이것은 뭐예요? a를 상수 a를 밖으로 빼내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b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분산의 공식으로 쭉 비교를 해보려면요. VA 변수 확률 변수 a에 대해서 x에 대해서 x 대신 상수값을 적으면 분산은 0이에요. 여기서는 기대값에서는 a 상수가 나오는데 분산값에서는 왜 0이 될까? 상수기 때문에 아까도 상수기 때문에 퍼져 있는 정도는 어떻게 해요? 항상 동일해요. 확률이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확률값이 항상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평균과 어떠한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항상 뭐 임의의 확률 변수의 확률값이 차이가 없다. 즉 차이는 없다. No difference. No deviation이죠. 그 때문에 제로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V 뭐 variance 확률 변수에 x를 b를 곱해요. 이건 뭐예요? 분산에 있어서는 이 상수를 곱해주면 변수 자체에다 상수를 곱해주면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커지는 거예요. b의 제곱만큼 커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 변수에다가 어떤 그 상수값을 곱하면은 분산에는 직접적인 큰 영향을 미쳐요. 여기 보면 b제곱 이러죠. 여기 a제곱 이러죠. a가 상수가 이렇게 나와요. 자, 요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철수의 수학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60점 철수의 수학 점수가 50점, 30점, 40점, 60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평균이 50점이죠. 그리고 분산은 평균에서 빼요. 그러면 10, 여기 10이죠. 여기 10이죠. 10의 제곱, 10의 제곱. 이걸 더한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 개수로 나눠 버리죠. 그러면은 200의 3분의 200이죠. 3분의 200. 이게 이제 분산값이고 루트는 그러니까 표준 편차인 걸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편차가 10씩 발생해요. 네? 여기는 물론 마이너스 편차고 여기는 플러스 편차인데 만약 여기에다가 곱해주면 예를 들어서 2를 곱해요. 2를 곱해주면 2를 곱해주면 여기 80이 되고 여기 100이 되고 120이 되죠. 편차는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2배로 커지죠. 10에서 20으로 커지고 20으로요. 어떤 각각의 개별 변수 값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해버리면은 편차는 확 커진다. 그러나 여기다가 이 다음에 빼거나 더해보세요. 10을 더하거나 빼보세요. 80은 90으로 가고 더하면은 100은 110으로 돼요. 편차는 동일해요. 빼도 마찬가지입니다. 10씩 빼보세요. 70, 90이기 때문에 편차는 20으로 동일해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수값을 변수에다가 곱하면은 분산은 상당히 크게 만든다. 1 이상을 곱하면 상당히 커져요. 네, 제곱만큼 비례해서 커진다. 그러나 그 변수값에다가 어떤 상수값을 더하거나 빼는 것은 편차의 규모에 어떤 분산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표준 편차에 있어서 ax 플러스 b의
하고 이 표준편차를 곱한 것은 이 표준편차이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이렇게 해서 표준편차하고의 곱셈으로 계산이 된다. 이게 확률변수의 특징이죠. 같은 논리예요, 같은 논리. 아무튼 이 분산과 표준편차에 있어서는 어떤 상수를 변수에서 곱하는 거는 이만큼, 여기서는 분산에서는 제곱만큼, 표준편차에서는 절대값만큼 영향을 준다. 루트를 씌웠기 때문에 음수가 될 수 없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분산에서는 제곱하고 있으면 여기도 음수는 아니지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제곱값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분산과 표준편차 그리고 기대값에 있어서의 상수항, 상수값 또는 상수값이 변수에다 직접 곱하거나 아니면 상수값을 더하거나 빼거나 아니면 상수값 변수 대신 확률 변수 대신 상수값만을 갖거나 이럴 경우에 어떤 기대값 분산 표준편차가 어떤 결과치를 가져오는지 그 법칙 여러분들 이해하는 게 무조건 암기하지 마시고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논리를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자, 여기까지. 수포작 없는 그날 외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